자, 그래서 이제 보편과 영어 시험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일단 어휘에서 영영사전형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어 놓고 다음 단어의 영영사전식의 어떤 풀이가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라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서술형에서 단답형이 등장하긴 하는데 서술형에서 실은 단어 개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보통 한 15개 정도면 좀 짧은 문장, 25개 정도의 단어를 갖다 배열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형을 변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갖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감점이나 아니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거냐면요. 작년에 이제 특히 변형 지문들을 많이 각 학교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나온 첫 번째가 이제 이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 지문을 갖다가 변형해서 아예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원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의 포인트만 조금 변형해서 다시 한번 풀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장 구조를 바꿔놓는 겁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놓고요.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단락전기를 바꿉니다. 앞뒤를 바꿔버려요. 논지전기를 다시 바꿔갖고 다시 한번 풀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엔 아예 저희도 GPT 같은 거 돌려갖고요. 새로 쓰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글은 처음 보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여기서 연습하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어떤 변형이 나오든 간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명형입니다. 제가 원래 20살, 20대 초반에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곳이 분당이었어요. 분당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가 딴 데 나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나갔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학원을 만들면서 다시 이제 컴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느낌이 친정집 들어온 듯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신생으로 이제 어쨌든 뭐 대치동에는 본원이 있고 큰 규모긴 하지만 여기 와서 이제 좀 신생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올 한 해가 좀 안착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영어 원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와 관련된 모든 걸 제가 통제를 하니까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뭐 궁금하신 점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어떤 보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궁금하신 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맞게끔 다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표 강사를 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래탐구가 원래 대치동에 본원이 있죠. 대치동 본원에 의치한반 영어 프로그램 설계를 제가 했었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학교 내신들을 갖다 쭉 이제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일고 외대부고 학생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북일고 외대부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보편고, 그 다음에 영덕여고 이 정도를 제가 아마 내신을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시작 전에 이제 첫 번째 꼭지인데요. 어머님들께 좀 요것만큼은 여기서 아이가 공부를 하건 어디서 공부를 하건 요것만큼은 꼭 당부드리고 싶어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고 저희 외가 쪽 가면은 뭐 외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 교육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외가 쪽 가면 지금도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20-30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이에요. 다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제가 학원에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제일 괴롭힘을 당했대요. 왜 애를 갖다가 학원으로 돌리냐, 학교 선생을 시키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할아버지, 그다음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아버지까지 학교 선생님을 하셨으면은 농담 삼아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실패한 친일파야,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다음에 대학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뭐 친구나 뭐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들도 많은데
물론 알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중학교 애들이 다루기가 너무 힘드니까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플러스해서 어떻든 그 대한민국에서 잡아놓은 어떤 교육 과정상 중학교의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와의 어떤 편차가 좀 심하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 한 2, 3일 정도 바짝 공부하면 100점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오는 순간 평균이 뭐 50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 충격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게 전반적인 성적 자체가 좀 낮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다잡아 나가는 기회로 삼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버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하기 싫은 거는 이거 안 해도 돼 라는 말에 달콤하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딱 보고 나서 엄마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영어 잘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봤더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애들이 뭐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정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보편고 같은 경우도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초반에 좀 밀렸을 때 야 이거면은 내가 이걸 갖다가 3년 동안 내신에 쏟을 에너지를 차라리 정시 수능에 지금부터 쏟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절대로 오케이 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아이들이요. 이를테면 1학기 첫 중간고사 보고 엄마 나 정시 올인해서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과연 정시를 열심히 하냐?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 성향을 아시잖아요. 안 합니다. 물론 앉아는 있죠. 앉아서 하는 척은 하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언제 다시 시작을 하냐면 고3 돼서 6월 평가원 시험 성적표 딱 받고 나서 충격 먹고 너덜너덜해진 성적표 가지고 컴백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편고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의 어떤 그 영어 내신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그 포맷을 수능이랑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서 수능의 기본기가 쌓인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보평의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어떤 조금 벗어나는 어휘나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인근 학교 대비 서술형의 어떤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그 서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이제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어떤 객관식 문제들은 흔히 수능형에서 나오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 다음 빈칸, 함의 추론, 요약문,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 정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수능 공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교과서 지문 많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수능형 지문을 갖다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장기적으로 수능 공부까지 정시 공부까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편고 영어 시험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데 일단 어휘에서 영영사전형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단어 놓고 다음 단어의 영영사전식의 어떤 풀이가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라는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서술형에서 단답형이 등장하긴 하는데 서술형에서 실은 단어 개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보통 한 15개 정도면 좀 짧은 문장 25개 정도의 단어를 갖다 배열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형을 변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갖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은 감점이나 아니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변형을 하게 되는데 실은요, 어머님들 그 학원 광고 전단 뭐 이런 거 하는데 요새는 좀 전단 잘 안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직투라고 하죠. 집에 들어오는 거. 근데 별로 안 돌리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보면 광고들이 좀 과장된 광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뭐 플랜카드 걸어갖고 뭐 어디 몇 명 입학 뭐 이런 학원들 많이 보는데 그 학원 전체 인원수가 그렇게 안 돼요. 그 학원에 그 해에 고3 인원이 10명 있었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30명 합격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비양심적인 어떤 학원이나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흔히 이제 무슨 뭐 예를 들면 보편고 내신 1학기 중간 영어 시험 100% 적중 이런 거 광고합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지문을 갖다가 변형을 하거든요.
지문을 변형하고 단어를 변형하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100% 적중합니까? 가능하려면 애들한테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2,000문제 풀리면 돼요. 그러면 중간 한번 볼 때 아침부터 밤까지 영어 공부만 한 6주 정도 잠 안 재우고 하면은 그러면은 100% 적중할 수 있는 어떤 가지수가 나와주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에도요. 거꾸로 전에 지금처럼 변형을 하지 않았던 시절에는요. 100% 적중 막 광고 때리는데 거꾸로 그 당시에는 오히려 100% 적중을 못 시키면 그건 강사가 아닙니다. 왜? 나올 문제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서술형 모든 문제가 다 뜯어갖고 그 연습시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면 할수록 애들은 영어에서 멀어집니다. 필요한 거 위주로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문 변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편고는 그나마 다른 학교들 대비는 변형의 정도가 크진 않습니다. 어휘 변형 주로 많이 하고요. 어법 변형, 문장 구조 변형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크게 완전히 틀어놓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것도 근래 들어서 이제 AI 등장하다 보니까 GPT 같은 게 등장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좀 많이 좀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변형의 정도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측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능형의 문제를 주로 베이스로 깔다 보니까 대부분의 다른 학교에서는 끼지 않는 어떤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용문의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서 안 쓰거든요. 근데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그냥 구색 갖추기를 좀 집어넣으시는 것 같고요. 실제 수능과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수능형의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짧게 나오는데 보편과 같은 경우에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영어 지문으로 나오고 영어 선택지로 나오고 보통 2줄 이상의 좀 긴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영어의 어떤 그런 독해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단답형 서술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어 개수가 많죠. 15개, 25개 정도를 딱 배열해야 되고 어형을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그 영어의 내공을 갖다 기본적으로 쌓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가 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고3 수능시험 볼 때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영어는 시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꼬꾸라집니다. 이게 수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거냐면요. 작년에 이제 특히 변형 지문들을 많이 각 학교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어 선생님들끼리 모여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나온 첫 번째가 이제 이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어 지문을 갖다가 변형해서 아예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원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의 포인트만 조금 변형해서 다시 한번 풀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장 구조를 바꿔오는 겁니다.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놓고요.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단락전기를 바꿉니다. 앞뒤를 바꿔버려요. 논지전개 자체를 바꿔갖고 다시 한번 풀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엔 아예 저희도 GPT 같은 거 돌려갖고요. 새로 쓰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글은 처음 보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여기서 연습하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어떤 변형이 나오든 간에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이제 분당 미래탐구의 그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초반에 했던 것과 후반에 했던 걸 좀 바꿨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보편과 같은 경우도 객관식이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70%, 그 다음 주관식 서술형 한 30% 잡아갖고 실제 유형에 맞춰서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제가 좀 사담입니다만은 그 지난주까지 여기서 아침 9시에 진행하는 엠모닝 보컬하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거의 하루에 아이들이 와서 단어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 해당한 예문을 갖다가 갖고 와서 예문의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개인별로 피드백을 해주는 건데 그 25문장의 예문을 만드는데 보통 3시간, 4시간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갖고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기풀모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한번 맛본 친구들은 다른 거를 갖다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좀 문제를 좀 진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영혼을 팔아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이 매 회차
거의 진도 나간 만큼 실제 시험처럼 보고요. 그 시험 본 게 쌓여갖고 마지막에 파이널을 대비할 때, 직전 대비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문제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연습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 유형대로 그대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항상 지금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지만은 시험 하나 볼 때마다 분석지를 만듭니다. 각 뭐 그 학교 시험에 1번, 2번 어떤 문항이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가 어땠다. 그다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전에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재에서 뭘 풀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 적중은 요즘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1번 어떤 문제, 그다음에 제가 가진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의 몇 페이지 몇 번을 풀었을 때 그것과 연관된 문제다. 즉 이 문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 내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이들에게 직접 주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교재에 그만큼 더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개씩 막 빠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워낙 변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저인망식으로 좀 긁어내기 위해서 좀 주관식 서술형을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율은 객관식 70, 주관식 30이라면 기플모는 오히려 주관식을 한 70, 80, 그다음에 객관식을 한 20% 정도 잡아갖고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공부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SOS인데요. 제가 이런 거 이름 짓는 걸 좋아합니다. Structure of Sentence라고 해서 특히 이제 보편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형이 어렵거든요. 서술형 자체가 아예 문장 자체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하고 그다음 특수구문 같은 것도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문장 변형도 가능해야지 풀 수 있는 게 보편고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문장, 단어 배열, 어형 변형 같은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갖고 그걸 갖다가 따로 이제 매 회차 연습시키고 시험 보고 요걸 갖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페이지는 왜 준비했냐면요. 왼쪽이 저입니다. 저 맞아요. 10년 전 사진이긴 한데 저 맞고요. 그 오른쪽 선생님을 왜 집어넣었냐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요 근래에 나온 어떤 그런 기출 경향에 맞춰갖고 그 공부를 시켜보니까 자료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여기서 이 선생님이 거의 여기서 이제 그 컨텐츠를 다 이 밑함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 교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문외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학교끼리 공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좀 양질의 모의고사 같은 것도 평소에 풀려 모의고사 대비도 동시에 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고는 수능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시에 될 수 있게끔 교재 작업을 하는데 이 권진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가장 핫한 S모 학원의 모의고사를 출제하세요. 그런 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M사에서 나가는 그 모의고사 변형을 제가 출제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둘 다 자료에 영혼을 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거든요. 밤에 작업하다가 어떤 단톡방에 그 카톡을 올려도 항상 답이 돌아와요. 그만큼 거의 24시간 아이들과 카톡 답변도 받고 그 다음에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 한번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 선생님도 제가 이 PPT에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편고가 영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접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은 아이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진짜 그냥 슬렁슬렁 공부해갖고는 도저히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3월부터 곧장 달려서 최대한 성과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혹시 학원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